안녕하세요, 선우치입니다. 저의 첫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느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주제에 대해서 가볍게 저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볼까 해요. 먼저 존 존스 고트님께서 화가의 모작을 통한 연습과 AI 데이터 학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AI를 그냥 생산성이 높은 뛰어난 화가라 생각하면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나 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AI를 통한 컨텐츠 제작이 되게 딸깍 한 번으로 이미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보면 뭘 만들어야 할지 그게 되게 고민이고, 그리고 그 기획력을 전 높게 평가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그냥 뛰어난 작가, 그림 그리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AI로 다른 사람을 흉내내 놓고서 이게 그 사람의 그림이다 사칭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다른 작가의 그림이 학습에 사용됐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최종 결과물로 출력이 됐냐는 작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아요. AI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람도 그림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 그려봐 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작가님들이 본인의 롤모델이나 아니면은 영향을 받은 작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도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작품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간도 기존에 있는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의 예술 작품을 해야 될지 영향을 많이 받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산자의 기획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모작을 통한 연습은 내가 이 사람의 그림을 따라서 그려야겠다, 어떤 이러한 요소를 본받고 싶다, 이렇게 특정해서 내 걸로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학습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의 작가의 그림을 다 학습한 뒤에 그거에 대한 역량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사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AI는 그게 컨트롤이 힘들다. 사람이 행하는 모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의도를 담는다. 하지만 모작이 아니라 나의 그 작가의 예술 활동의 결과만 봤을 때 AI랑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듀샹의 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산품인 병기를 의미 부여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잖아요. 누가 제작하고 생산했느냐, 그게 예술의 전부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나타내고 싶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AI 컨텐츠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멋진 낭만주의님께서 디스토피아적인 예언문을 남겨주셨어요. 되게 흥미롭고 이분이 미래에서 전하는 메시지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한때는 인공지능 관련된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내내에서 디스토피아적인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돌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디스토피아적인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되게 괴로운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현실에 마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은 제가 너무 최악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직종이나 분야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엄청나게 모든 걸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이런 생성형 AI를 알기만 하고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생성형 AI에 마주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일 뿐인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산업들이 대체가 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는 되게 다양한 직군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팔로우업하는 친구도 없고, 그런 상태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지겨워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AI의 일자리 대체, 혼란, 교육 시스템 붕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만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가까운 미래에 어디까지 가능할지 파악한 후에 그 방향성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판단력을 잘 지니고 있으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든 그렇지 않던 옳게 판단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키오스크 때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엄청 대단한 기술력은 아니거든요. 키오스크가 실제로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불편하다. 그런 디바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이 힘들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는 보편화되고 익숙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은 식당에서는 키오스크가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일자리가 뺏기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위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체된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수동적인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AI 기술을 활용해보고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뇌내 시뮬레이션만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이 올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믿어요.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는지 미리 파악하고 방향을 틀어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제 바꿀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킹킹5137님께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시대는 저물고 AI를 이용해 생각만 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표출해내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챗GPT로 논문을 쓰긴 했는데 그 논문 주제를 정하기 전에 가장 관심 있게 생각했던 게 조직의 변화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마다 되게 크게 조직의 구조가 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직을 바꾸자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조직의 구조가 있던 거예요. 농업시대 때의 구조와 제조업 시대의 구조가 달라진 것처럼 지금 AI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혁명 시대에도 조직의 구조 변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도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그 생각의 마무리를 지었던 게 저는 1인 브랜딩이에요. 송기령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핵개인 시대가 있잖아요. 저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크게 공감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산업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과거에는 TV 방송사랑 그리고 어떤 채널을 볼지 이렇게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MBC 컨텐츠를 좋아했고 그리고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이거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이 브랜딩이 된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방송사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조직 규모가 가장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의 효율적인 조직의 규모였다면 현재는 유튜브 볼 때 보통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을 볼지를 정하고 컨텐츠를 고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채널명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누가 운영하는 채널이냐, 그러니까 메인 액터가 누구냐 여기에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보고 채널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규모로 운영될 수 있었던 건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돼줬다고 생각합니다. 큰 조직은 안정적인 컨텐츠 운영이 가능하긴 해도 유행을 빠르게 따라가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 TV에서 밈이 활용되면 이제 그 밈은 사형 선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TV를 운영하는 큰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유행 반영이 늦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화 트렌드가 빠른 현재 시대에는 효율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에그 이즈 커밍이라는 브랜딩보다 나영석피라는 브랜딩이 더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돌 판에서는 뉴진스 분들 너무 팬이기는 하지만 미니진 프로듀서님의 브랜딩이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개인이 어떤 역량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1인 브랜딩의 시대가 아닐까. 조직 구조도 개인으로 바뀔 것이다. 아주 소규모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장이라고 칭하는 회사 규모의 조직들이 많이 사라지고 프리랜서라고도 할 수 있죠. 1인 규모나 아주 소규모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고민을 해본 것들은 현존하는 것 중에 AI로 대체가 되는 것과 되지 않을 것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으로 핵심 가치가 AI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지 이 기준을 세우면은 좁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개발자는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획을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AI가 그 역할은 할 수 있으니까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역할 중에서 기획자, 마케터, 그리고 자금 투자자 이렇게는 대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행입니다. 제가 출처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직접 경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줄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인공지능이 여행이라는 요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건 시각적인 요소와 그리고 가벼운 지식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행을 가보면 그 공간에 있을 때의 느낌이 사진으로 볼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여행 자체가 재밌고 새로운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여행에서 너무 즐거운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경험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행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피로도나 그런 노출 때문에 오프라인 경험의 가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브랜드나 마케팅과 같이 전략 세우는 일도 대체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브랜드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인간 욕망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해석하고 또 개척해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브랜드나 마케팅 분야는 되게 더 가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성적 감각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브랜딩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분야도 대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식업도 대체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만드는 기계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식당을 가는 이유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식당에서의 경험이 즐겁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공간과 좋은 서비스와 다른 손님들 그리고 메뉴판이나 그런 간판 같은 데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맛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포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어서 저는 기계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냥 집 가서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정없을 것 같아서 요식업도 오히려 사람 사는 느낌 나는 수요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가 어려우니까요. 네. 오늘은 양이가 낮잠을 못 자서 좀 자고 있어요. 이번 주는 되게 바쁜 한 주였어서 바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컨텐츠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